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7월 26일 10시 59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F1 프랑스 그랑프리 참가팀 암호화폐 협찬사 로고 삭제. 쉽게 말해서 그랑프리 기간 동안에 암호화폐 광고가 금지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F1 그랑프리가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최고의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큰 홍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 10개 팀 중에 8개 팀이 암호화폐와 관련 기업과 후원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프랑스 쪽에서 이 암호화폐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또 급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요 홍보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암호화폐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또 일반인들 눈에는 부정적으로 다가서고 있구나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제프리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를 한 회사죠. 심지어 비트코인을 12만 9,2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비트코인이 많이 가격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보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일단 오늘은 처음 두 가지 기사가 다들 약간 악재의 기사. 또 세 번째 기사는 미 증시는 하락 출발했고요. 조금 전에 봤을 때 0.7% 정도, 0.7% 정도의 하락이 유지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코인베이스가 9% 하락한 이유는 오늘 오전에 뉴스가 있었죠. SEC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상장 관련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IMF 경제 위기 보고서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암호화폐 시장 침체기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과 지속적인 코로나 봉쇄로 세계 경제가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침체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기존 은행 시스템과 분리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시장 침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에서는 그렇지 않다. 크게 영향 없다. 지금 이 경제가 힘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랑 코로나 봉쇄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 암호화폐랑 크게 연관성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분석가 비트코인 1만 개는 살아난다. 예. 시니어 상품 전략가 누구누구가 비트코인은 하반기에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구리 가격이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고, 미국 국제 선물은 1987년 주식 버블 이후 최대 하락폭에서 반등했다. 이는 모두 연방 준비 제도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속에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친 것과 일치하다며 하반기에는 비트코인과 채권, 선물 강세 지속 전망은 하나로 기결될 수 있도록 분석했다. 항상 가장 큰 폭의 하락이 있던 자리는 바닥 자리였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가 그와 비슷한 자리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하반기에는 살아날 수 있을 거다라고 블룸버그 분석가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블룸버그 분석가가 하는 분석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쟤네들은 맨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기사만 쏟아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떨어진다라는 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올라간다고 보는 전문가적인 소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것은 도움이 되겠죠. 테더 패킹 회복 후 안정세 유지, 대규모 환매 능력 입증했다.
테더는 아시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코인이냐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카지노를 가면요. 현금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칩으로 게임을 하죠. 코인도 똑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요. 달러를 가지고 바로 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항상 테더와 같은 칩의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산 다음에 그걸 갖고 투자하고 나중에 저 칩을 테더를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나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테더라는 것은 1테더가 1달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근데 테더가 일시적으로 1테더가 1달러를 유지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있었을 때 테더는 빠르게 다시 안정화를 시켰거든요. 그 대부분의 들어오는 쉽게 말해서 칩을 현금으로 바꾸려고 했을 때 카지노에서는 환급해 줄 수 있는 많은 현금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카지노가 많은 칩들을 현금화하려고 그러는데 그 칩을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는 현금이 없다라고 하면 그 카지노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근데 테더 같은 경우도 테더를 가지고 와서 달러로 변환을 시키려고 했을 때 그 수많은 물량들을 다 환매해 줬거든요. 그 얘기는 테더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자금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테더에 대한 안정성은 이제 확인이 됐다라는 점을 이 기사에서는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경제산업성 웹3 전담 사무처 출범이라고 합니다. 그 코인 시장은 여러분 재밌게도요. 일본이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뭐 채굴 산업이 중국에서 좀 발전해서 중국으로 많은 자금이 넘어가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이 이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거의 시초에 또 많은 투자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일본 투자자들, 뭐 일본에 대한 거래소들 거의 우리가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죠. 2014년, 15년만 해도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그때 마운틴 국수라는 거래소도 세계 최고의 거래소가 일본에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 역시도 누구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사토시. 일본 사람 이름이죠. 네, 이 정도로 일본이 암호화폐 강국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도요, 최근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웹3 전담 사무처를 출범한다는 소리는 정부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전력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장 빨리 시행한 것도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요, 코인을 상장시킬 때 거래소가 그냥 마음대로 상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는 정부 기관을 통해 가지고 검증이 끝난 코인들만 상장시킬 수 있거든요. 네, 아무튼 일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만 하면 일본에서 대표적인 일본 자금으로 움직이는 코인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카르다노. 최근에 카르다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에이다에 투자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제가 투자한 근거는 이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음, 필리핀 신임 대통령 첫 국정연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과세 도입을 언급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뉴스 보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약간 미친놈인 것 같기도 한 게 남들이 보면 이거 악재로 볼 수 있거든요. 야, 필리핀도 이제 과세한다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하는데 암호화폐를 거론을 했네? 이게 뭐지 이게? 대통령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하는데 그 할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암호화폐를 거론을 했다? 그 얘기는 주류로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암호화폐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 필리핀 주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코인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이 친구들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정말 자기네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경우는 힘듭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인생 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아무튼 필리핀 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상당히 큰 주류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세금을 내든지 말든지 세금 내면 좋은 거라니까요. 네, CFTC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암호화폐는 미국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이어서 미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암호화폐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예, 들이대고 있죠. 예. 실제로 뭐 미국 뉴욕 시장, 뭐 마이애미 시장, 텍사스 시장들은 심지어 본인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아갈 정도입니다. 마이애미 시장도 그러고요. 본인들이 도시가 암호화폐의 중추적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엄청난 발전이에요. 아까 필리핀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국에 있는 많은 정치가들도 암호화폐에 상당히 열을 올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치 후원금이에요. 근데 정치인들에게 가장 큰 후원금을 주는 게 바로 크립토 관련 업체들입니다. FTX 대표 역시도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때 캠프에서 두 번째로 많은 후원금을 지원했었죠. 네, 이 정도로 왜 미국에 있는 정치가들이 왜 그렇게 암호화폐에 친화적이냐 하는데 그는 바로 후원금 때문에 그래요. 네, 미국 상원의원 50달러 미만 암호화폐 거래는 면세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막 나오죠. 그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후원금 때문에. 표밭도 그러고요. 20, 30대에 많은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암호화폐에 긍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한국도 똑같죠. 한국도 2020년도만 해도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2021년도에 20대, 30대들이 코인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들이 벌써 눈치 보잖아요. 세금도 계속 유예해주고 있고요. 아무튼 정치가들이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입니다. 네, 홍콩 암호화폐 도입 앞장선 국가 1위 선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순위는 암호화폐 ATM기 설치 대수 인구 10만 명당 예, 블록체인 스타트업 수 공정한 암호화폐 과세 도입 및 여부를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그 뭐가 있었냐면요. 원래 ATM기라고 하잖아요. 홍콩 거래소들 중에서 잡 거래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에부터 ATM기가 있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비트코인의 ATM기.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홍콩이 1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네요. 미국 변호사 리플 SH 소송 11월 15일 브리핑을 마감하고요. 약식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판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서로 준비서 서면 왔다 갔다 하고 자료 제출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 소송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 채굴 보상 수수료 비중 증가 강세 신호다. 최근 비트코인 블록 보상 중 트랜잭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수수료 보상 비율이 완만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과거 패턴을 고려했을 때 이는 강세 신호로 볼 수 있다.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강세장이 연출되고, 심지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완전한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사람 누구야 이거? 어? 여러분, 저보다 더 심하게 희망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만 미친 놈들이 아니다. 우리처럼 비트코인에 미쳐가지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외치는 전문가들도 많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옆에는요 많이 미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팅 해봅시다. 네, 비트코인 2만 달러 단기홀더 수요 매우 높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현재 2만 1000달러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2만 달러 근처가 됐을 때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바닥이라고 본 거죠. 2만 달러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들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업비트 27일부터 페이코인의 입출금이 중단됩니다. 내일이죠. 페이코인은 비트코인 마켓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두리 펌핑이 나온다는 소리고요. 내일 페이코인 BTC 마켓에서 조금씩만 사보세요. 펌핑 나올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 SK와 CNC와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 협약. 예,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내 대기업들도 슬슬 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음, 네. 이더리움이 거래소에 입금된 물량이 최근 4개월 이래 최대래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입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팔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입금해놓고 올라가길 기다리는 걸까요? 정답은 나도 모르겠다. 뭐 특별한 뉴스들은 없네요. 그 밖에는 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예. 매도세가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매도 세력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선물 시장을 매도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처럼 매도 세력들이 판에 칠 때요. 예. 매수 세력이 한번 확 잡아먹습니다. 이거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거 오늘 뉴스 보면요. 뭐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결론 코인판에서 예,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아무도요. 하지만 각각의 관점이 있는 거죠. 예, 올라간다는 관점으로 보고 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하락한다는 관점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송은요, 여러분, 상승한다는 관점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상승한다는 관점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뉴스를 분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편파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맹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